저는 평범한 주부예요. 아침엔 남편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 둘 학교 보내고 낮엔 빨래하고 저녁엔 반찬 걱정하는 그런 사람. 스스로 참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루하지만 안정된 그런 인생이라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 가끔 무뚝뚝했지만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둘 10살 딸과 8살 아들. 집은 늘 아이들 웃음으로 시끌시끌했죠. 그런데 그 웃음 뒤엔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자리. 시아버지 이만수 어르신은 78살. 평생 트럭 몰면서 가족 먹여 살린 분이에요. 손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손으로 제게 반찬을 챙겨주시던 따뜻한 분이었어요. 은하야, 넌 내 며느리 중에 최고야.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어요.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두고 이름을 헷갈리시고 남편이 말했어요. 이젠 요양병원에 모셔야겠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 말이 너무 차가워 들렸어요. 하지만 저도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병원을 알아봤고 결국 한 요양병원에 모셨죠. 시설도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그래, 여긴 괜찮겠다. 그땐 그렇게 믿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주 도시락을 싸들고 갔어요. 된장찌개, 멸치볶음, 깍두기,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반찬들이었죠. 그렇게라도 제 죄책감을 덜고 싶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평범한 하루, 평범한 병문안.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오면 되는 날이었어요. 병원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환자들 숨소리만 들렸죠. 아버지 병실 앞에 섰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창가 침대에 앉아 계셨죠. 그런데 팔이 이상했어요. 팔뚝에 시커먼 멍이 가득했고 손목엔 뭔가에 묶였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목덜미에도 누가 움켜쥔 듯한 손자국이 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분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몰라, 그냥 아파.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간호사를 불렀어요. 이거 뭐예요? 왜 이런 거예요? 그녀는 너무 태연하게 말했어요. 넘어지셨대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팔이 이래요. 보호자분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네요. 그녀의 말투는 냉담했어요. 나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간병인들이 속삭였어요. 저 며느리 또 왔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그 말들이 뼛속까지 찔렸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병원 뭔가 이상하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이게 진짜 넘어져서 생긴 거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새벽 3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번호가 없는 문자. 오늘 오후 병동 영상입니다. 혼자 보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파일을 눌렀어요. CCTV 화면이 떴어요. 흐릿한 병실,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간병인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밀쳤어요. 아버지가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욕을 했어요. 나도 사람이라고요. 이 노인네야. 그 한마디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쿵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눈물이 터졌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다시 문자가 왔어요. 당신 남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알고 있었다고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아침에 남편을 마주봤어요. 성호 씨,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님 영상 받았어요. 간병인이 밀쳤다고.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그 일 건드리지 마. 뭐라고요? 이미 끝났어. 합의금 줬어. 합의금? 아버지가 먼저 간병인을 때렸대. 그냥 넘어가. 그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당신, 그걸 믿어요?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아.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나갔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또 문자가 왔어요. 병원 뒤 주차장, 내일 밤 10시. 진실을 말해드리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음 날 밤 병원 뒤 주차장으로 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떨고 있었어요. 이만수 어르신 며느리분이죠? 네.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그 병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이상하다고요? 그 병원 약 실험하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노인들 대상으로 신약 테스트하는 병원이에요. 정부 지원금 받고 실험하는데 부작용 나면 그냥 치매 악화로 처리해요. 이만수 어르신도 그 약 맞으셨을 거예요.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1차 피험자 이만수 치매 초기. 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담배를 밟으며 말했어요. 남편분이 투자자니까요. 심장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병원 남편분이 돈 댔어요. 그 영상 남편이 보냈을 거예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왜? 아마 당신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녀가 사라진 뒤 나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남편이 투자자라고? 그럼 아버지를 이 병원에 보낸 이유가? 그날 밤 서류함을 뒤졌어요. 거기엔 병원 로고가 찍힌 계약서가 있었어요. 요양병원 투자계약서 투자자 성호. 내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 뒤져.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싸늘했어요. 당신 다 알고 있었죠? 아버지를 실험에 이용한 거죠? 그는 피식 웃었어요. 아버지가 원했어. 그 약 성공하면 가족 다 편해진다고 했잖아. 거짓말. 그래, 거짓말이지. 근데 이제 상관없어. 다 끝나니까. 끝난다고요?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만수 어르신 상태가 위중합니다. 그날 저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복도를 뛰어가며 문을 열었죠. 아버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숨이 아주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예요. 은하예요. 그분이 눈을 떴어요. 은하, 괜찮아요. 이제 다 밝혀질 거예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 나 때문이야.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성호 내 아들 아니야.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화재 때 잃은 아이 내가 데려왔어. 그게 성호야. 그리고 심장 박동기가 멈췄어요.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을 들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고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말을 아꼈죠.
그리고 저는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님의 얼굴, 그 문장. 남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잠든 남편의 핸드폰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이 덜덜 떨렸죠. 연락처, 문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메일함에서 하나 걸렸어요. 요양병원 정기보고서. 보낸 사람, 병원장, 서원장. 그리고 그 안엔 숫자들이 있었어요. 신약 테스트 6차 완료. 안정단계 진입. 1차 피험자 이만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혀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신약 테스트 피험자. 그 순간 머릿속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이 병원, 약 실험하는 곳이에요. 그 여자의 말이 떠올랐죠. 그날 새벽 병원으로 갔어요. 복도 불이 꺼져 있었고 야간 간호사 한 명이 졸고 있었어요. 그 틈을 이용해 기록실로 들어갔어요. 서랍 하나를 열자 두꺼운 서류철이 있었어요. 환자 상태 일지.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첫 장을 넘겼죠. 이만수 투약 후 근육 경련, 언어 지연, 손 떨림 지속.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작용으로 의식 혼미, 추가 투약 중단 불가.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치료야? 실험이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긴 직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뒤돌아보니 서원장이 서 있었어요. 보호자분, 이 시간에 여긴 왜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 서류. 그건 의료 자료라서 보실 수 없습니다. 아버님을 이렇게 만든 게 당신들이죠? 그 어르신은 이미 동의서에 사인하셨어요. 무슨 동의서요? 신약 임상 동의서요. 보호자 서명도 있던데요. 그 말에 숨이 멎었어요. 누가 서명했는데요?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남편분이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그 사람이 그걸 알면서 사인했다고요? 그럼요. 투자자니까요. 본인 돈 들어간 연구잖아요. 그는 너무 태연했어요. 그때 갑자기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쪽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그만 좀 해.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 목소리는 남편이었어요. 놀라서 달려갔죠.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간병인을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더 이상 약 맞히지 말라고. 간병인은 울고 있었어요. 병원장님이 시켰어요. 우리는 명령대로 한 거예요.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이젠 끝났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어요. 당신 진짜 왜 그랬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하셨어.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 믿어줬어. 이 약만 성공하면 우리 가족 평생 걱정 없다고. 그의 말이 허공에 퍼졌어요. 그건 당신 욕심이었어. 아니야.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실험이 실패하면 투자금 다 날아가니까. 그는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실험 대상으로 만든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서원장이 들어왔어요. 성호 씨, 이건 계획대로 가야 합니다. 지금 중단하면 손해가 너무 커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중요해요? 우린 모두 알고 있었잖아요. 당신도 동의했어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남편은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되고 회사에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이틀 후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만수 어르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허둥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손끝이 파래져 있었어요.
아버님, 은하예요. 그분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은하야, 그만하자.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내 아들 아니야.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화재 그때 잃은 아이네가 데려왔어. 그게 성호야. 그리고 그분의 숨이 멈췄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 불을 켰는데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은하야, 나 죄 지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끝낼게. 눈물이 터졌어요. 그 순간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요양병원 불법 신약 실험 폭로. 화면에 남편 얼굴이 나왔어요. 그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이제라도 멈춰야 했어요. 남편이 구속된 다음 날 집 앞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이웃들은 창문 틈으로 나를 훔쳐봤어요. 저 사람 그 사건 며느리래. 남편이 병원 실험에 돈 댔대. 그 속삭임이 칼처럼 꽂혔어요. 나는 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내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든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뉴스 속보 요양병원 내부 CCTV 추가 공개. 화면을 보자 숨이 멎었어요. 새로운 영상이었어요. 거기엔 남편이 환자 기록을 들고 병원장을 밀치며 소리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 사람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일이었잖아. 그는 울고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도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어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같은 인간 쓰레기다. 댓글들은 잔인했고 나는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만수 어르신의 물건을 찾아가세요. 나는 조용히 병원으로 갔어요. 이제는 텅 빈 복도, 꺼진 형광등, 그 안에 싸늘한 공기만 남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낡은 박스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엔 아버님의 옷 몇 벌, 낡은 라디오,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노트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왔어요. 기억이 흐려져 간다. 하지만 은하 목소리는 아직 따뜻하다. 그 글 한 줄에 눈물이 터졌어요.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성우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 아이를 지켜라. 그 아이는 나 대신 벌을 받는 아이니까.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의 죄를, 그리고 그가 끝내 짊어질 운명을. 그날 밤 교도소로 편지를 보냈어요. 성호 씨, 아버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려 해요. 며칠 후 답장이 왔어요. 은하야, 고맙다. 아버님 묘에 가거든 내 대신 전해줘. 나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아.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 울었어요. 그 눈물이 뜨겁게 볼을 타고 흘렀어요. 몇 주 후 아버님 묘를 찾았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새들이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묘비 앞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의 편지였어요. 조용히 읽어 내려갔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렸으니 조금은 편히 쉬세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묘 앞에 들꽃 하나가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그걸 보고 마음이 놓였어요.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이만수 요양인권센터, 요양병원에서 학대당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을요. 언론에 나올 때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했어요. 그 사건 며느리잖아.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나는 두려움보다 따뜻함을 선택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어요. 가끔 편지가 와요. 아이들 잘 있지? 나중에 우리 셋이서 아버님 묘에 같이 가자. 그 문장을 읽으면 여전히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그저 그 시절에 우리가 떠올라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어느 날 인권센터에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도 다시 사람답게 살게 됐어요. 그분의 손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에서 아버님의 손이 느껴졌어요. 퇴근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를 스쳤어요. 그 순간 분명히 들렸어요. 은하야, 이제 됐다. 잘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할 힘이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